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이은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인두산따라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는데, 누산따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인도네시아란 말을 안 썼죠. 그래서 누산따라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누산따라라고 불렸는데, 그 누산따라의 간단한 개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인도네시아 개관이네요. 네, 인도네시아 개관.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 반둥이란 도시입니다. 가끔가다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가 많으니까요. 인도네시아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뭐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짧게 살펴볼 겁니다. 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6년째 살고 있는 이은석이라고 하고 있고, 제가 개관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이유는 유튜브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발리라든지 뭐 롬복 이런 도시들은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개관에 대한 분이 몇 분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다가오지가 않아서 한번 저도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오시는 분들, 저희 동네라든지 주변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살러 오시는 분들, 다양한 목적으로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보통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제가 오늘은 개관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양한 영역들을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인도네시아에 지내면서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국립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우삐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출처는 제가 방금 들고 있었던 이런 누산따라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책들도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참고했고, 또 인도네시아의 통계청 BPS 여기 통계청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현재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올려놓은 그 구글이나 네이버들도 검색해보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그 콤파스 같은 미디어 신문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저희 앞집에도 대학생들이 6명이 살고 있는데, 많은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겠고요. 일반적인 개관과 그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인도네시아 면적이 어떻고 인구, 수도, 기후, 언어, 종교, 지리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오늘은 아마 이런 일반적인 개관을 짧게 찍을 거고요. 나중에 정치나 또 인도네시아의 군사,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 역사는 저희와는 그렇게 큰 뭐 가까운 게 없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2개 이렇게 첨부 파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사 그런 한국 교수님이 쓴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인도네시아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 교과서에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한국의 고등학교처럼 거민정 교과서인데, 이런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짧게 역사를 또 이제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7,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지. 무인도가 정말 많으니까요. 왼쪽에 있는 큰 섬 수마트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자바섬은 뭐 반뜬, 서부자바, 동부자바, 뭐 중부자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바섬의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바섬의 오른쪽에는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발리, 그리고 롬복, 그 옆에는 이제 엔테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위쪽에는 우리가 보르네오 가구로 유명한 보르네오 섬이 있는데, 보르네오 섬의 남쪽 3분의 2가 깔리만탄,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 지역이고요. 북쪽에는 말레이시아와 다르살람 브루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죠. 굉장히 부자 나라.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생긴 슬라웨시가 있고, 그 옆에는 향신료로 유명한 그런 암본 지역, 말루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동쪽에는 파푸아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섬이 있고요. 서부 파푸아는 인도네시아고요. 동부 파푸아 지역은 파푸아 뉴기니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독립된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주, 프로빈시가 총 34개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왔었을 때 33개였는데 바로 그 깔리만탄 동부 지역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북부 깔리만탄주가 새로 생기면서 인도네시아는 총 34개 프로빈시가 있어요. 주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13개 주를 가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보고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3개월에 하나씩 가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개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수도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넘고요. 면적은 인도네시아 면적은 한반도의 9배.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면적도 면적이지만 굉장히 넓은 바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열대성 몬순 기후, 또 고온 다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습기도 좀 많고 좀 덥기도 하고 이렇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건기우기라고 해서 건기는 비가 좀 많이 오지 않는 시기, 우기는 비가 계속 오는 시기. 얼마 전까지 우기였는데요. 정말 매일 비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는 제가 2020년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2020년 작년 기준으로 2억 6,858만 3,016명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하죠.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더니 업데이트가 안 된 2017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종교도 지금 업데이트가 10년째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 지도자들이 많은 이 인도네시아 나라에서 조금 종교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거를 좀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튼 공식적으로는 이슬람이 87%, 그리고 개신교가 7%, 카톨릭이 3% 정도 되고 힌두교가 2%, 불교가 1%, 그리고 공자교라고 해서 콩후쭈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원래 종교가 아니었다가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 6개 외에도 끝버릇자이안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빌리버 정도 될까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전통 종교, 순다 위위탄이나 끄자웨인이나 이런 작은 그 소수 그런 지역 민속 종교들도 요즘에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언어는 공식적으로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바하사 말라유, 말레이어에서 파생된 인도네시아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만 할 수 있으면 브루나이라든지 말레이시아에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다 가능합니다. 네. 물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자바 사람들의 언어인 자바어라든지 또 제가 살고 있는 순다 지역의 순다어라든지 이런 지방어까지 포함하면 600개가 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표현은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나라니까 다양한 나라가 있었고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통일되기 어려운 것인데 이 국가 표어로 다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통일하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조코 위도도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옆집 아저씨처럼 생기신 분이신데 조코위라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불러요. 이 조코위는 인도네시아 정치인이며 처음에는 수라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시장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솔로라고 부르는데요. 솔로에서 시장을 하다가 나중에 자카르타 주지사가 됐고 그리고 2014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정권 교체를 이룬 이후에 그는 다른 대통령하고 다르게 군 경력이 없어요. 다른 대통령은 대부분은 군 이렇게 장군 출신들인데
이제 조코 위도도는 군 경력이 없는 그런 민간 출신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쟁자가 브라보라는 분인데 그 브라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원래 정적인데 평화를 위해서 그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는데 요즘 비리가 많다는 얘기가 막 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고요. 자, 조금 더 정부 형태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국가 원수는 방금 사진으로 본 조코 위도도고요. 의회는 국회와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가 이제 상원과 하원처럼 약간 양원제처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하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평의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파워가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죠. 총괄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막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요 정당들이 그렇게 뭐 투쟁 민주당이나 콜카르당이나 그린드라당이나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 이름이 다 이렇게 뭐랄까 줄임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네, 그래서 막 빼, 대, 이, 뭐 이렇게 빼, a, n 이렇게 해버리면은 외국인들은 막 잘 몰라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네. 국가 독립일은 1945년 8월 17일이고 1945년 8월 17일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약 350년간 처음엔 네덜란드의 그 동인도 회사라고 그러죠. VOC 동인도 회사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동인도 회사가 파산하면서 네덜란드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들어왔고요. 일본에게 3년 반 동안 또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 저희랑 딱 이틀이 다르네요. 8월 17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포했는데 네덜란드와 영국군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5년간 독립전쟁을 하고 미국의 개입으로 간신히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0번째로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죠. 뭐 인도네시아랑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거대한 범말레이 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필리핀이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말레이시아가 이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지역 그리고 뭐 이미 350년간 네덜란드 쪽의 지배를 받았었던 그런 지역들이 뭉쳐서 인도네시아를 건국한 거죠. 이제 건국기념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이제 결과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건국기념이 바로 판차실라입니다. 판차실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에 독수리 같은 이런 전설의 그런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죠. 이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두 다리로 인도네시아 표를 들고 있어요. 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표현은 바로 다양성 속의 통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독수리 모양의 몸통 지역에 몸통 부분에는 이렇게 5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5개가 바로 판차실라의 원칙들을 얘기합니다. 판차라는 말과 실라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이제 판차는 5이라는 뜻이고 실라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차실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치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을 나오고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뭐 여름 학기니까 이제 6학년 올라가요. 한국에서 이미 6학년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도 반차 실라 사뚜 이렇게 하면서 사뚜 두아띠가 음밭 막 이렇게 하면서 반차실라를 외웁니다. 지금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반차실라 정말 공부하기 싫어해요.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인도네시아 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건국 기념인 또 그리고 그들의 뭐 삶 안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이 판차실라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판차실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떼서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판차실라 가운데 있는 이 5개의 원칙, 중앙의 별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 와우,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속적인 그런 한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비록 2억 3천만이나 되지만 이슬람이 지배한 나라는 아닌데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넣어놨어요.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왜냐하면 힌두교들도 좀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민속 종교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 쿵후쭈 공자교도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인도네시아는 초창기에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가운데 들소는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본주의를 뜻하고요. 보리수는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뜻하고, 벼이삭과 목화, 이거는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런 뜻입니다. 원고리 모양은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를 뜻합니다. 수카르노가 초대 대통령인데, 수카르노 대통령이 이제 공표를 한 거죠. 독립 이후에 국가를 하나로 통일할 만한 이념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자들 외에도 다룰 이슬람이라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류 세력들이 또 한쪽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의 아체 지역이나 서부 자바주나 깔리만탄 남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공산당 당원이 3번째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소비에트 다음으로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세력들이 있던 이 인도네시아에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는 이 판차실라를 발표하면서 공표하면서 우리가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살자, 그리고 서로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제와 대의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서 우리가 이런 국가를 만들어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또 민족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이끌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간단하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또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 반둥에 살고 있는 이은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